예, 여러분, 네. 조금 늦게 수업을 시작하게 됐네요. 같이 함께 수업 해봅시다, 여러분들. 저희가 어, 잠시만요, 여러분. 모니터 좀 켜고 같이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문제를 같이 좀 풀어볼 텐데요. 네, 2013년도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석 확인 메시지 잘 남겨주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 좀 같이 좀 문제 좀 먼저 좀 보내주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채팅창을 통해서 이 문제를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내드렸던 문제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3개년도만 보내줄게요, 여러분들. 저번에 받았던 거. 그래서 이 첫 번째 파일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문제 잠깐 보시면 여기는 다 풀었던 거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게 인터넷이 불안정해서 갑자기 수업이 끊기고 나면 그 마이크가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런 상황이 되면 조금 빠르게 이걸 하다 보면 채팅창도 못 읽을 수 있으니까요. 이 음소거를 해제하고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잠깐 출석 확인 좀 할게요. 정태혁 학생 들어와 있나요? 정태혁 학생. 정태혁 학생 좀 불러주세요. 2학년 6반입니다. 여러분들 정태혁 학생 좀 불러주시고 그 다음에 권오훈 학생 좀 불러주세요. 네. 혹시 못 나오게 된 상황이 있으면 그거라도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좀 풀어보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시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아직 저희가 이게 완벽하게 시험 범위 공부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교과서를 이렇게 한 손에 이렇게 들고 페이지 수를 제가 얘기해주면 보면서 같이 따라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부터 보게 되면 네,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시험 범위와 관련 있는 거는 대부분 좀 언급을 좀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문제 자체는 이 시험 범위와 관련이 없습니다만 이 선택지가 여러분들 이 시험 범위 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문화가 여러분들 가부키 문화 그리고 가부키 등 이런 그 문화적인 부분 그리고 그 가부키로 대표되는 이 조닌 문화라고 하는 상인층의 문화가 이 에도 마쿠의 그 변화,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그래서 그 에도 마쿠라는 것 자체가 페리 제독에 의해서 강제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그, 그러니까 그 미일 그 수호 조약 그런 거를 맺기 전부터 나름의 이런 그 내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이 힘을 쌓고 있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김태현 학생 안 들어왔는데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그 쇼군이 예, 그 각 번에 있는 무사 세력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삼킨 고타이 제도도 이렇게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저희가 유럽사를 이제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한참 이따 나오는 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고 그냥 대략적으로 그 설명만 그러니까 누군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크로멜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항해법을 만들어서 그 잉글랜드가 그 무역을 할 때 다른 나라의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국인의 배, 그러니까 영국의 배를 이용해라 이렇게 하는 그런 법령이었고 이게 통과가 되면서 네덜란드와 뭐 갈등을 하게 되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때 가서 또 설명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한 무제에 대한 얘기죠, 여러분들. 네, 이런 것들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것도 네, 그 우리가 그 원제국 내지는 몽골 제국이라고 배웠던 네, 몽골 제국이라고 불렀던 네, 둘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 학생들은 메시지 꼭 좀 남겨주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수도원에서 그 지식을 이렇게 쌓을 수 있는 여러 책들을 필사하고 그 책을 보급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중세에 있었던 네, 그 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여기에 대상이 되는 분이 우리가 그 유럽사를 처음 배웠을 때 그 앞장에 나왔던 카를루스 대제 뭐 이렇게 불렀는 샤를마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레판토 회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레판토 회전이 어디 페이지에 나오냐면 이렇게 시험 범위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페이지 수를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레판토 회전이라고 하는 게 네, 설명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여기서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새로운 항로가 이용되고 네, 레판토 회전에서 패배하는 과정에도라고 해서 86쪽에 보면 여러분들 86쪽 여기 보면 이 또 두 번째 단락에 네, 두 번째 단락에 여러분들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 이 레판토 회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 레판토 회전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레판토 회전에서 누구랑 누가 싸웠구나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오스만 제국과 유럽이 싸웠다라고 하는 이런 피상적으로 아는 것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동그라미 1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그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선택지를 분석해 보면 동그라미 1번이 정답이고 2번은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정복했다. 그래서 이게 아바스 왕조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술탄직을 창설해서 정치적 권력을 위임했다. 위임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위임한 사람들은 아바스 왕조가 되는 거고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셀주크 투르크가 이 아바스 왕조 칼리프로부터 술탄의 칭호를 받은 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그 이베리아 반도 얘기할 때마다 제가 이베리코라고 하는 그 우리의 그 식탁에 오르내리는 이 돼지고기를 종종 언급하는데, 그 이베리코의 그 이베리가 여기 말하는 그 반도 지역에서 올리브 먹고 자란 돼지를 말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 지역을 차지했던 그 왕조가 후우마이야 왕조라고 해서 그 우마이야 왕조의 뒤를 잇는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유럽 대륙에서 만들어진 이슬람 왕조다라고 알아주시고, 그리고 사마르칸트에서도 동서무역을 이겼던 왕조가 바로 아바스 왕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네판트 회전이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게 되면 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교도도 잘 등용했다라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로마사까지는 배웠으니까 또 풀 수 있는 건데 잠깐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면, 악티온 해전에서 이기면서 2차 삼두 정치에서 높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우월한 지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게 바로 옥타비아누스다라고 알아주시고, 이 사람이 했던 거, 그래서 제1 시민을 자처하고 사실상의 재정을 수립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그 이전에 자기의 사촌이었던 그 이었던 그 카이사르가 이게 암살되는 걸 봤기 때문에 바로 이제 나는 재정을 선포할 거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추대해 줄 수 있게, 사람들이 알아서 자기를 그 자리로 앉혀줄 수 있게 그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그 각 나라에 대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것도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도 여러분들 유럽사를 조금 더 배워야 하는데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배운 내용으로는 그 콘스탄티노플 내지는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불리우는 비잔티움의 그 수도가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만 이렇게 공격당해서 함락당하고, 그러니까 정복당하고, 그리고 국가가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배우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 베네치아를 출발한 그 어떻게 보면 십자군 원정대 중에 일부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약탈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다음에 좀 더 배우면 좀 알아보도록 하고, 다만 여기서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이스탄불로 개칭했다라고 하는 거는 오스만 투르크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후보 대통령, 이분도 이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 그 현대사 뭐 아니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요 연간을 배워야 이거 좀 정확히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설명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그 계획경제, 그 정부 주도의, 그리고 또 사람의 이기심을 추동하지 않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런
정책이나 이런 그런 시스템들이 얼마나 문제를 가질 수 있는지 그 사례로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네, 문화대혁명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5개 항구 개항, 홍콩을 영국에게 할양, 이것도 여러분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국의 근현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청나라까지만 배우고 이 청나라 말기에 그 아편 전쟁 이후의 그 시기를 열심히 안 배웠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풀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알아주시고, 네, 그래서 여기 밑으로 넘어가면 요 체코슬로바키아 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공산주의로 이 체코슬로바키아로 이렇게 네, 묶여 있던 그 국가들이 네, 이 여러 국가로 쪼개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네, 다루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현대사 부분을 좀 알아야 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네,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이 인도사 부분을 좀 펼쳐놓고 좀 앞뒤로 찾아보면서 같이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교과서 네, 90페이지부터 쭉 요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 써놓긴 했는데 아잔타 석굴, 석굴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 국타 양식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크 교도의 반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그 모굴 제국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제가 이걸 안 써놨네요, 여러분들. 예, 어떤 제국인지를 써놓고 이걸 맞춰야 되는데 정답이라고만 적어놓고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이게 무굴 제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인도 무굴 제국, 그리고 이 무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몽골이라는 뜻에서 이렇게 넘어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참 그런 거 보면 이 몽골이라고 하는 그 민족 그 정체성이, 그러니까 민족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몽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 그 정체성이 굉장히 좀 강력한 이미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몽골의 후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무굴 제국 역시도 나는 몽골 제국의 후예다, 몽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드라구프타라고 하는 왕이 그 최초로 통일한 왕조는 마우리아 왕조다라고 알아주시고요. 너무 더워서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이제 누가 파는 갖고 왔는지 또 선풍기를 안 갖고 왔네요. 예, 미니 선풍기 갖고 다녔었는데 예, 죄송하고요. 예, 수업 중간에. 그래서 넘어가서 예, 그 대승불교와 간다라 미술이 발생한 것은 푸시안 왕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샤쿤달라라고 하는 이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한 왕조는 구타 왕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궁전에 있는 이 궁전은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생기는 과정. 그러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우리 그 동아시아보다도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 그러니까 다른 문화권의 형태로 존재했다고 보는 시점이 굉장히 나중에 형성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중세 천년 동안 거의 이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세 초기에 형성된 프랑크 왕국이 수백 년간 공동의 그런 기억으로 존재를 하고요. 거기에서 한참이 지난 다음에야 프랑크 왕국이 지금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로 이렇게 분화가 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프랑스와 영국 정도만 그 국가의 형태를 갖춰가는 게 좀 빨랐고 나머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크고 작은 나라로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어가지고 180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1870년 요 연간이 되어야 네,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넘어갈게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국의 근현대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좀 풀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칭다오 하면 여러분들 맥주잖아요. 여러분들. 맥주 하면 여러분들 독일이 떠올라서 그냥 독일이 점령했던 지역이구나 정도만 교양을 위해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혁명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 좀 알아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자 이제 2015년 버전으로 15년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잠시만요. 13년 문제 했었고 15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한 문제 하나 나오고 피레네 산맥 넘어온 것도 여러분들 이게 피레네 산맥을 넘어간 이슬람 국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 저희의 시험 범위가 맞지만 여기에서 그 넘어온 이탈리아 군대를 맞서서 싸운 유럽 국가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많은 이게 그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물이 활동하던 시기에 유럽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떻게 보면 천체의 움직임이 지구 중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도 배우지 않아서 좀 다루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 제도라고 하는 본래 각 지방에 파견된 중정관 이거는 부품 중정제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 금융기기국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근현대사였기 때문에 그게 잘 다뤄지지 않는다라고 알아주시고 샤를 10세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외번 그러니까 청의 그런 기본적인 합지방과 강남지방을 뺀 나머지 지방을 외번이라고 불렀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는 분들을 공략하고 했던 이 왕조에서 있었던 일 그래서 이게 청나라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번으로 그래서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배우는 그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예, 58쪽부터 해가지고 65쪽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하면은 각종 교류와 이런 것들이 다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제가 선택지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존인 문화 이들의 그런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을 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변화에 이끌어가는 세력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이게 에도마쿠에 대한 걸 고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에도마쿠에 대한 내용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회회포라고 하는 것도 몽골에 대한 거다라고 해서 4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가와 나의 일어난 민족운동이잖아요. 이것도 근현대사 부분이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안 배워서 이렇게 좀 배우려고 하면 좀 약간 좀 쉽지 않은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인도 지역과 필리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지역 정도만 좀 알아두는 선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그래서 독립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좀 이게 풀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학습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을 보시게 되면 2차 대전 이후로 그래서 이렇게 철의 장막을 세운다. 이거 냉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중에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단계다. 이게 바로 그 우리가 그 도표, 그러니까 차트 보면서 그 중국의 그 문화대혁명을 학습했던 그 문화대혁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산업혁명에 대한 내용인 거 제가 설명했었고요. 그리고 비트 포겔 교수,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니까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가 그 로마사를 배웠던 그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이렇게 로마의 그런 제정이 처음 시작되는 과정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중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시 한번 부흥, 그러니까 좋아지는 단계였던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집권하던 시기에 대한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분류해서 알아주시고요. 콘스탄티노폴리스에 대한 이런 설명을 고르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와 나시기. 그래서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이거 피 터지게 갈등합니다. 아시겠죠? 그 현대 중국 지금의 중국을 이렇게 누가 국가를 수립하느냐를 놓고 이렇게 내전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국민당이 지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만으로 쫓겨나가게 되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밑줄친 그 전쟁 중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사라예보 사건 여러분들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1차 대전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식으로 하나 찍고 넘어가면 원자폭탄은 2차 대전 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16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 똑같이 또 나오게 되고요. 이거 했던 거는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허술하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 조일, 수호, 조약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그 공부가 조금 조일이 된다. 조미, 수호, 조약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가서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보시면 프랑스 왕위 계승 문제로 이게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그 잔다르크 그래서 이게 100년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 이것도 우리가 배워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가서 이건 진나라에 대한 얘기고요. 참파벼의 도입. 그래서 100만이 넘는 도시, 양쯔강 유역이다. 이렇게 하는 거 보게 되면 이만이라고 하는 게그 이만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송나라 그 도시다 보니까 그래서 송나라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이것도 우리가 풀었었죠, 여러분들. 호랑이의 해, 초봄의 태무친. 그래서 이제 네, 좀 알아주시고 루카가 왔을 때 박티움의 전이서 이게 다 우리가 배웠던 로마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잠깐 좀 보시게 되면 네, 그 갈리아 지방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들 지금의 그 프랑스, 그 독일 그 근처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1차 3두 정치고 이게 두 번째가 2차 3두 정치다. 그래서 3두 정치 1차, 2차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렇게 좀 잘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네. 그리고 프랑스의 샤를에 대한 설명 이것도 예, 배운 다음에 좀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요거는 시험 범위니까 좀 진지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혼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스만 투르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 자, 이거 뭐죠, 여러분들? 네. 제가 착각한 거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이게 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그 영토 확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첫 번째로 네, 답이 될 수 있는 게 네,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 10번의 정답이 네, 이렇게 저도 이게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아니라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여서 네, 4분할 통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라고 하는 걸 좀 알아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지도의 변화, 흐름들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런 힌트가 없으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힌트가 드물게 주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네, 골라낼 수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네, 네, 그 정답은 요 어쨌든 이 5번이 정답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지도 문제 같은 지도 문제라고 하긴 그렇고 지도와 이 내용을 연결시키는 그런 문제들도 잘 예, 학습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이 11번도 여러분들 그 러시아 혁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1차 대전과 네,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고 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면 1차 대전 개전하고 3월 혁명이 발발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차 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917년,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이 있고 나서 17년과 19년, 18년 사이인지 14년부터 17년 사이인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월 혁명의 발발이라고 하는 게 그 러시아에서 혁명이 있었던 그 1917년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게 다냐 라냐를 물어보는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걸 좀 학습하시고, 네, 이걸 푸셔야 이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시점인지 알아보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런 이 말을 언제 했는지.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은 네,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대략적으로만 네, 이게 어느 시점인지를 이게 이 세계대전과 그 전후인지 아예 이 이후인지 전인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이 이해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시스트의 손에서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탈리아 그 세계대전 하셨던 분들 여기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나를 보시게 되면 나에 대한 나의 투쟁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독일의 반유대주의 그리고 뭐 히틀러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맞게 매칭하시면 되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또 이제 그 중국의 근현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난 그 세계사 수업 시간에도 많이 설명했었고 했던 이런 신학문 개척과 그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을 다룬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그 그러니까 탐구 활동이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할 수 있었던 그 배경 뭐 이런 것들을 잘 골라주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 이 모든 게 다 주어졌기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노예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 자본주의의 발전 단계를 그리고 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네,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래서 동인도 회사의 활동 뭐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더 폭넓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도표 자체는 우리한테 익숙한데 요 선택지를 우리가 도표랑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려면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이분은 여러분들 예수의 선교사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책들을 누가 썼냐. 그래서 명말에 들어오신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알아주시고 네. 이두 가지는 네, 강희제 때 성립된 거고 그래서 이 명나라 때 같이 그러니까 만들어졌던 이 고려만국전도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같이 매칭을 시켜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네, 네, 그래서 카를로스 마르테 이러면서 군대가 피레네 산맥을 넘어왔다. 그래서 이 선택지를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네, 이게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부분이니까요. 같이 풀어보면 네, 정답은 네, 3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그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하게 되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적절한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 그 동남아시아사를 우리가 배우긴 했습니다만 현대사 부분을 배우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명료하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그런 좀 경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제가 미리 문제를 드렸잖아요. 아니, 지금은 미리 문제를 못 드렸는데 그 지금 이제 말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다시 문제를 추가로 공유를 하고 이 문제에 한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더 그 공유를 그러니까 그 여러분들이 그 풀어오고 고민을 해본 다음에 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머지 문제를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이거. 다 받고 나가세요. 3개 보내드립니다. 3개.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조현준 학생 나갔나? 이런.